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 커뮤니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북한, 일본이 대다수일 것 같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90%가 넘는 수치로 중국이라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요즘 우리나라는 반중 감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큼은 어쩌면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반중 감정이 가득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나라지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두 나라의 악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반중 국가 1티어 베트남과 중국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는 중국으로부터 영토를 빼앗기고 되찾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중화 사상을 모태부터 가지고 있던 중국은 자신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오랑캐이자 정복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에 중국의 침략은 너무나 당연했고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배당해 왔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긴 세월 동안 침략과 지배를 당했지만 단 한 번도 중국에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긴 세월 저항했던 베트남은 마침내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국으로 분리된 틈을 타 독립을 이뤄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긴 세월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던 베트남을 그냥 놔둘 리 없는 중국은 송나라에 의해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자 다시 베트남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토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송나라를 막아냈으며 심지어 역으로 10만 대군을 보내 지금의 광둥성까지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트남의 계속된 저항에 지쳐버린 중국은 결국 베트남을 완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1174년 처음으로 베트남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면서 조공과 측봉 관계를 유지하는 4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의 복잡 미묘한 관계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도 이어지는데요. 명나라 때인 명나라의 대외 확정을 이끌었던 3대 황제 영락제가 베트남이 조공을 거부하자 1406년 10만 대군을 보내 베트남을 병합시켰습니다. 다시 중국의 식민지가 된 베트남은 병합된 지 20년 만에 레왕조의 초대 황제인 레러이라는 인물에 의해 독립하게 되는데요. 의병을 일으킨 레러이는 첫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명나라와의 정면 대결은 무리라는 것을 깨닫고 적이 쫓아오면 도망가고 물러나면 공격하는 게릴라 작전을 반복하면서 명의 군대를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베트남의 작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명나라는 베트남과 조공 관계를 맺는 것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또한 청나라 때엔 30만 명의 대군이 베트남을 침략해 하노이가 함락되기도 했지만 베트남의 특기인 게릴라전으로 청나라는 대패하게 되고 베트남의 독립을 유지시켰다고 하는데 여담이지만 중국이 인해 전술과 게릴라전에 능하게 된 것이 바로 베트남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치 않는 4대 관계지만 대국이었던 중국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조공을 보내다가 중국의 상황이 혼란할 땐 조공을 보내지 않았던 베트남과 이런 베트남의 행동을 주시하다가 통일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베트남의 군대를 보낸 중국, 두 나라의 대립은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갔는데요.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베트남 정복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군대를 보낸 중국 탓에 베트남의 영토는 매번 쑥대밭이 되기 일쑤였고 이에 베트남의 반중 감정은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기원 전을 시작으로 1500년 이상 중국과의 전쟁을 치러온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베트남 역시 영토 확장에 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북쪽엔 대국인 중국이 있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 침략할 수 없었던 베트남은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점차 영토를 넓혀갔고 남쪽 끝 메콩강 유역을 캄보디아로부터 빼앗게 됩니다. 중국과 같은 대국에는 견줄 수 없었지만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내에서만큼은 나름 골목대장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17세기 무렵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에 끼어든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제3의 세력 프랑스의 등장입니다. 당시 영국과 식민지 확장 전쟁을 벌이던 프랑스는 아시아로 진출해 베트남과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요. 아시아인 진출한 초창기 프랑스는 베트남의 특정 왕조를 밀어주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훗날엔 전쟁을 통해 베트남의 영토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 베트남을 빼앗기게 생긴 중국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크게 발전한 프랑스를 상대로 중국은 패전하고 맙니다. 그렇게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프랑스의 손에 넘어갔던 베트남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베트남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시 베트남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독립세력 비엔민이 프랑스와 일본의 저항을 이어나가는데 미국과 중국 국민당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마침내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으로 세력을 잃은 틈을 타 비엔민은 반란을 일으켰고 하노이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과 중국은 두 나라가 공산화를 이루면서 극적인 동맹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1945년 9월 호치민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얻어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치민이 독립을 선언한 곳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일부였을 뿐 여전히 중부와 남부는 프랑스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어 완벽한 정부 수립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치민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프랑스와 영토를 되찾기 위한 호치민 정부의 대립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치민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베트남은 제네바 회담을 통해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북부는 소련과 중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남부는 미국이 지원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진영으로 나뉘면서 다시금 새로운 전쟁, 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한때는 지독하게 싸웠던 베트남과 중국이었지만 두 국가는 정치적 이념 하나로 이젠 혈맹의 관계로 이어졌는데요. 비록 혈맹의 관계라 할지라도 두 나라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이 두 진영으로 나뉘던 시기, 중국은 소련의 스탈린 사망 이후에 들어선 후르쇼프 정권의 서방 국가에 대한 온건 정책과 중국을 지원하겠다는 소련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소련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후르쇼프의 정치적 중립 입장 행보로 인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정세 속에 베트남 내전이 진행되었고 1968년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이 벌어지면서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무력 개입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소련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중국은 소련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비난하며 북베트남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소련의 지원 역시 받고 있던 북베트남은 이를 거절하면서 중국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모조리 철수하고 모든 지원을 싹 끊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던 북베트남은 중국의 철수에 배신감을 느끼고 소련과 급속도로 친해지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금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이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은 북베트남을 난처해하기 위해 당시 북베트남과 국경선에서 충돌을 벌이고 있던 캄보디아 공산당에 아낌없는 지원을 합니다. 중국이 지원해도 캄보디아는 베트남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은 캄보디아 내의 친중 세력과 화교들을 모두 몰아내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평행을 달리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 이른바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허무하게도 한 달 만에 중국의 철수로 끝이 나고 두 나라는 전쟁 후에도 지속적인 영토 문제로 충돌이 이어나가며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결국 두 나라의 최종적인 갈등이었던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이 철수하게 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조금씩 풀어지게 됩니다. 다소 허무하게 막을 내린 두 나라의 관계는 대화를 통해 1991년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와 1999년 경계 조약을 통한 국경 문제도 해결하면서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평화의 무도도 잠시, 최근 두 나라는 남중국해 문제로 다시금 대립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00년이 넘게 이어져온 질기고도 질긴 두 나라의 앙숙 관계는 과연 언제쯤 끝이 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